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우리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 촬영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이 우리말로 배우다는요,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을 위한 생생한 한국 문화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교수님은 지난해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등 여러 다수 저서도 있고요.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자, 조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네.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강의하고 있고요. 네.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언어 문화와 관련된 글을 쓰고 칼럼을 쓰고 있는 조현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느 분보다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요 무지개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석 시간에 뵀는데요.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로 무지개 가족들과 만나게 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대해서 좀 잘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좋은 제의를 해주셔서 네. 평화방송이라는 좋은 방송에서 좋은 우리말을 네. 잘 소개할 수 있게 된 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이 우리말을 통해서 네. 잘 우리말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요. 삶까지 바뀌는 네.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정말 알아두면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이 책을 내시고 초대석에 나오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한류의 뿌리는 한국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때는 네. 한류는 또 다른 한국 문화의 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언어와 관련된 것은 저는 또 다른 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네.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문화만 접하면 네. 생명력이 좀 짧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까지 알고 네.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면 네.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류의 또 다른 피가 한국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말로 배우다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일단 한국어라면 당연히 언어니까 의사소통의 도구라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언어 속에는 삶이 들어있고 네. 또 한국인의 사고가 들어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우리말의 어원까지 살펴보면서 네. 말씀을 들려주고 싶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한국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도 바뀌는 그런 네. 경험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첫날인 오늘은 어떤 말을 이렇게 배워볼까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다루게 돼서 마음은 좀 급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 한 7개 정도의 어휘를 네.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아름, 보람, 네. 새벽, 값어치, 바보, 궁금증, 사랑. 이런 정도의 7개의 단어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름, 보람, 새벽, 값어치, 바보, 궁금증, 사랑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런 아름다운 우리말을 고르신 기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가깝게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단어들인데 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고 쓰는 단어. 다 아는데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설명을 듣고 보면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 이런 내용이었어? 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거는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름, 네. 보람, 네. 사랑 이런 건 사람 이름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 이름이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분, 뭐 평화방송 직원 계신 분들 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네. 약간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반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순우리말 이름 짓기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생 중에 네. 아름이 보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생년을 보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름입니다.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네. 예, 아름이라는 말은 뒤에 사실은 답다가 붙어 있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네. 말이 붙어 네. 있어서 네. 답다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남자답다, 네. 여자는 여자답다, 네. 사람은 사람답다, 네. 아이는 아이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특히 외국 분들이나 네. 또 결혼 이주민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듣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차이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스럽다라는 말하고 답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스럽다는 답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음. 단순하게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아이에게 아이답다라고 하면은 아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네. 아이에게 어른스럽다라고 하면 어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아이다움은 좋겠어요. 아. 아이가 자꾸 어른스러워질 필요 없는데 음. 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빨리 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음. 그냥 아이처럼 네, 아이답게 네, 네.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아름답다라는 말에 그래서 아름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한아름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네, 네. 한아름 뭐 꽃다발 할 때 아름이 그 뜻 아니야 그러는데 그 뜻일 가능성은 좀 낮고요. 네. 사람의 뜻일 가능성이 많은데 옛말을 찾아보니까 아름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 아.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말에서는 나다운 겁니다. 나답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그래서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름다운 거고요. 네, 네, 네. 남자는 남자다워야 여자는 여자다워야 선생은 저 같은 네. 선생들은 네. 선생다워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진행자는 진행자다워야. 그렇죠. PD는 PD다워야. PD는 PD다워야 돼요.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 여러 방면에서 다 이렇게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흉내를 내면 절대로 안 돼. 아름다워질 수는 없다. 아. 예,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지 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우리 과거에 아픈 역사입니다마는 그래서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네. 정치가는 정치가다워야 되고 그러는 거죠. 아.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아름답지 않은 사회가 되니까 네.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건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네. 각자 그렇군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보람.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역시 주시죠. 친구들이 보람이가 많은데 네. 보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네. 것들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람을 느낀다. 보람을 느끼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보람이라는 말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보람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보람을 굉장히 큰 일을 해야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보람의 원래 뜻은 뭐냐면 네네. 아마 조피디님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보람하다라는 말을 아세요? 보람되다는 들었는데 보람하다? 보람하다가 사실은 원래 말입니다. 아. 보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짐 같은 거에 작은 표시를 해놓는 걸 보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삿짐이나 아니면 네네네. 특히 이제 공항 갈 때 보면 네. 자기 짐에다가 이렇게 그럼요, 리본도 그렇죠. 달고 그렇죠.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를 보람하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작은 표시라는 게 보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작은 표시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 살면서 네네. 누구에게 작은 양보를 하고 작은 배려를 했다면 난 보람을 한 겁니다. 그런 삶이 보람 있는 삶이에요. 거창하게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못하고 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집 밖을 나서면서 나는 네. 오늘 무슨 보람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문 한번 잡아주고 네네네. 인사 먼저 하고 네네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보람이 있는 삶이 되는 약간 거죠. 긍정적인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작은 일부터 네네네. 보람의 핵심은 작은 일부터 네. 내가 먼저 아. 그러면 보람 있는 삶은 저절로 온다. 그런 그럼 얘기를 이번 개편 때부터 교수님을 모신 것도 보람한 일 중에 하나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보람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되려면 네네. 많은 분들의 가슴에 작은 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하면 이 좋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네네. 보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네네. 너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새벽입니다. 예. 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라는 단어 역시 좀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새벽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의 새라는 말은 사실은 해와 네. 어원이 같습니다. 해. 예. 그래서 새벽의 새는 해가 뜰 무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해가 그래서 뜰 무렵. 새라는 말이 새롭다라는 뜻으로 쓸 때 우리가 새라는 말도 또 쓰지 않습니까? 네. 새벽이라는 말에서 새도 있지만 네. 새롭다, 새롭다. 새 옷 이렇게 새 옷. 할 때 새라는 네네. 말은 다 어떤 해와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해라는 말도 새롭다는 뜻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일까요? 해가 새롭다라는 말에 쓰일 때 해. 곡식, 햇살. 햅쌀이나 예. 핵곡식 핵곡식. 이런 예. 것들은 예. 새롭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사용할 때 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새라는 말은 해고 네. 해라는 말은 또 역시 새롭다는 뜻인데 네. 새벽은 그래서 해가 뜰 무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새로워지는 시간.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어둠 속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은 종교의 시간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람도 네네네. 찾고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나를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활동하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루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여유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근데 저는 새벽에 잠 많이 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뭐 굳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그렇군요. 새벽에 문득 눈이 뜨였을 때 네. 괴로워하기보다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네. 새벽의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참 우리말 이 한국어가 굉장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을 배웠는데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그동안 남을 향해서 보고 있었다면 나를 향해서 보는 네네. 삶이 바뀌는 거죠. 남이 뭐 아주 이렇게 뭐 멋있고 예쁘고 이런 것들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니까. 그렇군요.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한 곡을 들어야겠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그 시가 노래로 된 것들 중에 정말 네. 아름다운 그런 곡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아마 네. 김소월 시인의 시가 네. 많은 노래로 바뀐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부모라는 시를 노래로 바꾼 게 있는데 네. 좀 옛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저희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네. 노래라고 생각해서 네. 듣고 싶습니다. 시작 부분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원곡 가수 못지않으십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가수 홍민 씨의 부모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네,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지개처럼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 전공하신 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름, 보람, 새벽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또 나누실 거죠? 예, 네. 다음 단어는 값어치라는 단어인데요. 네, 값어치. 우리가 값어치 있는 삶을 살자라고 네, 네. 얘기할 때 값어치라는 단어입니다. 값어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냐면 네. 값이라는 말에 어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어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값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해당된다.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하면 너무 훌륭하고 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자신의 값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그런 경우에 달란트라고도 하고 우리 탤런트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재능. 갖고 예. 있는 것에 충실하게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것에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기 값을 너무 낮게 매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자신의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네. 자신의 값에 맞는 네네.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삶이다. 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값어치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 번째 말씀하신 보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대한 큰 보람보다는 그렇죠. 어떤 조그만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값어치라는 말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름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네. 아름답다라는 말도 나다운 거니까 네네네. 나의 값을 거기에 해당되는 보람들을 찾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먼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있는 그곳에서 소중한 것들을 예,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그 종교들이 비슷합니다만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게 네. 사실 그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고 값어치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갖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말 예. 매일매일 보듬어두고 안아주는 그렇죠.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세수할 때도 네네. 아 내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류의 느낌들로 이렇게 세수를 해주면 만지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되겠죠? 네. 다음 얘기는 이게 아름다운 단어마저 이렇게 하는 말일 수 있겠는데요. 바보라는 바보. 재미있는 단어죠. 바보. 사실은 우리말에는 좀 다양한 욕이 있어서 네. 바보 정도는 욕에 속하지 않고 네. 아마 바보자 들어가는 우리 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보. 무슨 뭐 대통령 앞에다 바보 누구 뭐 바보 노무현 이러면은 욕하는 느낌이 좀 안 들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바보라는 말은 좋은 말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네. 뭐 실제로는 그런 말은 아니죠. 바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뒤에 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울보, 네. 먹보, 네네. 뭐 느림보 이런 네. 거 할 때 네.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데 바는 뭐지 이렇게 그래서 좀 애매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밥보에서 온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밥보. 얘기하고요. 밥만 그렇게 챙기는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바보다. 얘기하는데 네네네. 저는 먹보하고 바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먹보도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금 왜 근데 바보는 그야말로 바보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다른 사람도 배고픈데 네.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 그 순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밥을 좋아해서 바보가 되었다기보다는 네. 다른 사람도 배고플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면 그게 바보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어떤 자기 위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 배고픈 거는 제일 중요한데 남이 배고픈 네네.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네네네. 바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바보는 반대의 바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네. 좋은 의미의 바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바보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네네네. 다른 사람의 고픈 배를 네. 신경 쓰지 않는다. 않는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 삶에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6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궁금증이라는 말은 뒤에 증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순 우리말에 네. 증이 붙어 있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처럼 예. 한자어의 뒤에 증이 붙어 있는데 그러네요. 순 우리말에 붙어 있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증? 예. 무슨 증? 언어의 감각이 되게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금방 지금 생각이 안 갑자기 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돌발 질문을 했더니 네. 가장 뭐 병같이 보이는 증세들 중에서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네. 병처럼 보이고요. 네네. 병처럼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짜증이 있습니다. 짜증. 근데 저는 짜증이 제일 심각한 병이라 생각해요.
전염성도 강하고요. 짜증. 집안에 누가 한 명 짜증 내기 시작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짜증은 근데 어떤 병이냐면은요. 자신을 쥐어 짜는 병입니다. 아, 그게 그래서 짜다라는 짜다는 말이 거군요.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남의 들어올 자리가 없는 병이 짜증입니다. 아이고. 조금만 건드리면 치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안 좋은 병이죠. 그래서 짜증을 고치려면 마음을 펴야 되고요. 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중에 그 좋은 방법은 사실은 웃는 겁니다. 아. 얼굴도 그 찌푸리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냥 별로 짜증 나는 일이 없으셔도 네네네. 한번 찌푸려 보시면은 네. 괜히 짜증이 납니다. 반대로 얼굴을 펴면 네네네.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짜증을 없애는 약이죠. 음. 그다음에 실증도 있습니다. 실증은 네. 오래 하다 오래, 보니까 네. 싫어하게 되는 증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증의 약은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방송 처음 진행하게 그러네요. 되었을 때의 마음, 네네네. 내가 선생이 되었을 때 그 마음, 네.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면 조심스러워집니다. 아,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소박했던. 뭐 부부간에도 짜증이 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럴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아이하고도 짜증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네, 기억을 네. 하면 네. 역시 그런 실증이나 짜증들은 사라지게 되죠. 그럼 저도 이 방송을 하는 지 벌써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했을 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 한다면 정말 웃으면서 정말 뭔가 우리 청취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마 그러면 청취자가 엄청 네. 늘어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하. 자,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단어가 궁금증이었는데요. 네네. 그게 지금처럼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인간이기 때문에 앓을 수 있는 병은 궁금증인 겁니다. 궁금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고요. 어휘를 보면서 증이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궁금증이죠. 네, 모두가 궁금증이라는 병을 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청취자들 오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할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었었는데 네. 그렇지만 네. 예, 마지막에 나온 단어는 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다라는 말은 네. 잘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원래 연인 간에도 잘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다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말에서는 생각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표현은 뭐 네 생각에 잠 못 이룬다. 오. 난 또 네 생각이 나더라. 뭐 노래 그게 제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 많죠. 왜냐하면 네네네. 생각을 한다라는 말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뭐 연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면 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한다. 그래서 배려해야 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은지 네네. 그 사람이 편찮지 않은지 네네.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지 배고프지 않은지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으로만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랑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프지 않아지고 배고프지 않아진다면 내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 보람, 새벽, 값어치, 그리고 바보, 궁금증, 사랑까지 7개의 내용 우리말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외국에서 들어왔던 노래들 중에 네네네. 번안되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 중에 네. 너무 우리 정서에 잘 맞아서 네. 우리 노래처럼 된 노래들이 네. 여러 노래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게 다문화 가족들이나 이런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네. 그 원곡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네. 매우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심수봉 오, 씨가 심수봉님. 부르셨던 예, 예. 백만송이 장미. 장미라는 노래가 네네네.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 네. 아 우리의 감정에 참 잘 맞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이 신청하신 그
원곡 그 러시아어로 알라 푸카초파의 백만송이 장미 띄워드리면서 교수님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자, 조인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